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실제 나이와 보여지는 나이차 때문에 놀란 적이 있지 않나요? 싸이의 말춤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조회수 100만을 넘긴 가천대 이길려 총장님. 보여지는 외모는 60대였으나 알고 보니 92세였다는 거. 탄탄한 근육과 꼿꼿한 허리, 탄력 넘치는 피부, 50대보다도 더 건강한 몸을 보유한 보디빌더 임종선 님이 84세라는 거. 20대보다 몸이 좋은 자기관리 끝판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싱가포르 사진작가 추안도탄. 그는 탄탄한 근육질 몸매와 동안 외모로 30년이나 어려 보이지만 실제 그의 나이는 50세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소개될 때면 꼭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신체가 우리와 달라. 그들은 돈이 많아서 피부 관리며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에 투자하니 나도 돈이 많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댓글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84세의 보디빌더 임종선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 몇십 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림만 했었고 가부장적인 남편 아래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살림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 사망 후 74세에 협착증으로 고생하다 우연히 헬스장에서 PT를 받게 되었고 간장님의 권유로 보디빌더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은 돈이 많으니 비싼 PT를 받으며 운동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는 나 또한 삶에 그다지 여유는 없었고 PT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설거지를 하면서 충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이 드는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건강수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건강수명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제한 없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은 실제 수명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2013년 일본 후세 노동성 데이터에 따르면 남성의 건강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9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건강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무려 12년이나 더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은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는 연명치료 등의 의료 발달로 누워 지내는 기간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고 암울한 현실을 나의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면 건강수명을 반드시 늘려야 합니다. 변화란 늘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체화되어 있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에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정착되면 다른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습관은 한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 프랭크 리프먼은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 찾아오는 몸에 좋지 않은 여러 증상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활 방식만 바꿔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적게 먹는 것입니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라서 연료가 적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들에서는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보다는 먹는 양을 기준에 둔 것입니다.
소식이 필요한 이유는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폐기물도 적어지면서 몸 안의 기관들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입니다. 빵,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영양소가 적을 뿐 아니라 몸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오면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칼로리 섭취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처럼 노화와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호르몬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단식은 장수 유전자의 경로를 자극하는 유익한 작은 스트레스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단식을 하면 자가 포식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가 포식은 세포의 해독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식에는 16시간 공복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포식이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16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움직임은 헬스클럽에서 1시간 집중 운동을 하고 낮에는 책상에 앉아있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줍니다.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현재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늘려 하루 30분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가를 시작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찾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두 정거장 앞에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거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꾸준히,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최고 장수 지역으로 떠오른 홍콩은 가파른 비탈길이 많은 지역입니다.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되어 심폐 능력이 단련됩니다. 또한 평지에서 생활할 때는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도 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다리와 허리의 힘이 중요하고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병석에 들어눕는 고령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편 다리와 허리가 강해지면 제 발로 어디든 갈 수 있어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넓은 세상을 다니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와도 인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바꾸거나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은퇴를 하게 되거나 하는 상황이 달라지면 인간관계를 위해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중요한 관계를 정석화 가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우리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고독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나중에 고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당신 주변에 서로를 사랑하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삶의 전환기가 닥치더라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장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 같은 집단이 없으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년과 노년에 사회적 접촉이 많으면 치매 발병 확률이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건강하게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두 번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언제 만나도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룹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 근육은 40세를 기점으로 해마다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 때 근육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발생하기 쉬운 근감소증의 경우 단지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하체입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위험을 크게 높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상을 경험하면 다시 낙상할까봐 두려워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누워서 지내는 동안 점차 근육이 감소하면서 신체가 쇠약해져 또다시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근감소는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근감소증이 동반된 노쇠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요법을 통해 근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심장이 약하고 폐 기능이 약해서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근력 운동 효과가 증가됩니다. 근감소증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기에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특히 아주 해롭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설탕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만약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것은 바로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설탕을 기분 좋은 간식이라는 틀로 바라봅니다. 디저트는 쾌락이며 때로는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설탕은 우리 몸에 상이 아닌 벌을 씁니다. 노화와 장수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도 당 섭취는 엄격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 설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당, 특히 가당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바로 혈당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들이 당을 좋아하는 것 또한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오늘은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라. 근육을 유지해야 한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